안녕하세요, 큐루입니다. 네, 오늘 백스테이지예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 몇 주 전에 제가 이윤숙 작가님 인터뷰하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었죠. 이제 그 영상을 포함해서 몇 편의 영상을 지역에서 제작 지원을 해주셔서 제작을 하게 되었고,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 건 작품 소개라든지 작가 인터뷰라든지 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좀 수다 떠는 느낌으로 편하게 했으면 해서 백스테이지입니다. 네. 수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작업도 하시고, 물론 활동은 전시하고 활동은 전국구로 하시는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젊은 작가분이랑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뭐 술도 한잔 할 것 같고요. 자, 얘기 길어질 거 없습니다. 그 작가분 작업실로 가서 얘기를 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작가분 작업실로 고! 안녕하십니까, 주간창장의 큐루입니다. 네, 예고드린 것 같이 게스트를 한 분을 모시고 간단하게 한잔하면서 수다를 떨 겁니다. 근데 수다도 떨어본 놈이 떤다고 이게 잘 떨어질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 사람이랑 저랑 좀 대면대면해요. 그렇게 소리 내지 말아요. 그렇게 친하지가 않습니다. 매번 본 적은 있는데, 그래서 약간 알코올의 힘을 빌어서 좀 속 깊은 얘기도 좀 나눠보고 할 겁니다. 자, 소개를 드릴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석 작가님이십니다. 안녕. 네. 안성석 작가님이십니다. 네.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신수가 흔해져서. 네. 외모라도 좀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네. 외모라도. 새 옷도 좀 사고, 안 하던 짓도 좀 더 해보고, 네. 이제 더 늦기 전에 좀 더 나의 또 다른 가능성도 찾고 싶었고. 아니, 성공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성석 씨 뵀을 때가, 사실 저는 그게 왜 그날 거기에 있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디선가 노래방을 갔는데 맞아. 아마 무슨 맞아. 전시 오프닝 뒤풀이였는지 뭐 작년이었을 거예요. 젊은 모색. 젊은 모색이에요. 네.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근데 중간에 쑥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안성석 씨가. 수더분한 사람이 수더분하게 노래방에 들어와서 수더분한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참 수더분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뵀는데 번쩍번쩍해요. 그게 제가 힙합 좋아하거든요. 힙합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상황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막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조금 날 것으로 막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문화 너무 좋고 속 시원하고, 그래서 뭔가 미술 안에서도 뭔가 맨날 좀 찌질하고 속으로 막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고 우울한 것도 가지고 있고, 항상 그런 건 좀 이제 저는 하고 싶지 않고 그런 걸 선호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제 삶은 진짜 그렇진 않더라도 그래도 뭔가 조금 따라하고 그쪽을 지향하면 삶이 변화하겠죠.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게스트를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역, 수원입니다. 수원 지역에서 저희 주간창작 제작 지원을 조금 받아서 이 지역과 관련된 작가들 혹은 공간들을 인터뷰하거나 만나보거나 하는 기획이 지금 들어온 건데, 이렇게 청산 뉴스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았을 줄은 제가 몰랐어요. 말하고 싶은데 말할 데도 없고 말을 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막 솔직하게 막 얘기하는 거를 이제 할 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젊은 모색 때도 그 작가 인터뷰를 한대요. 그래서 근데 저는 작가 인터뷰하는 거 좀 너무 지긋지긋하고 그 사람들 보는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 작가 인터뷰 대신에 랩을 했거든요. 근데 랩도 진짜요? 네, 랩을 했어요. 못 봤어요. 근데 그게 랩 시작하는 도입부가 그치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면서 이제 랩을 하는데, 이제 어차피 보는 사람도 얼마 없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큐레이터분한테 제안을 했죠. 그래서 나의 어떤 그런 심정을 좀 생각을 이제 그렇게 좀 노래로 해서 하겠다. 그래서 멋있네요. 와, 그런 데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안 하던 거 좀 해보자. 나를 좀 바꿔보자. 생각을
용기를 내서 좀 했어요. 혹시 그거 녹화한 거 있어요?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자료화면으로 짜증나는 현실 경험 찌르는 게 기억하게 만드는 게 내 할 일이잖아. 내 소개를 하는 것 누구였고 누구인진 중요하지 않아. 무표정으로 보는 뉴스 언제 변했는지 모르는 내 모습 계속 들려오는 우아하지 않은 소식 믿고 있던 것들을 속을 뒤집는 그런 식. 부끄럽지만 사실 이것도 박제당하고 하는 것도 좀 걱정은 한편으로 되게 많이 되지만 사실 별 잃을 게 없어요. 이제 미술을 하면서 크게 기대하는 뭔가 그런 너무 재지 않고 네 그냥 그때 그냥 하고 싶은 표현을 하고 해야 되겠다. 그치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작가들이 사는 게 맨 땅에 헤딩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잡아주는 게. 근데 어쨌건 유튜브 일주일에 하나를 원래 해야 되니까 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다른 건데 로또를 사거든요. 일주일을 느끼면서 일주일을 해서 딱 1,000원어치 면서요. 딱 번호 하나. 딱 1,000원.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일주일을 알려주는 저의 루틴 같은 거고, 그리고 루틴이지만 그래도 저는 신랄 같은 희망을 그래도 가져요. 그걸 통해서 될 거다? 될 거야. 될 수도 있다. 어차피 되는 사람이고 번호 하나고 그 중에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어차피 왜냐면은 아무것도 안 사는 거랑 그래도 하나라도 사는 거랑은 너무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를 꼭 사는 게 좋죠. 내가 그걸 살 수 있다는 상상을 잘 못해요. 살 수 있는데 한번 사볼까? 한번 사보시죠. 요즘에 인터넷 커뮤니티 돌아다니면 막 그런 거 후기 인증한 거 막 올리잖아요. 뭐 되는 로또 된 사람들. 거? 네. 그래서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러면서 상상하면 속상하잖아. 그러면서 하나를 사는 거죠. 하나를 사면서 야 나도 될 수 있어. 그리고 그 정도 돈이 있을 때 내가 뭘 할 건지에 대한 것도 항상 나래를 펴면서, 근데 그게 에너지가 돼요. 이게 이런 돈이 있으면 난 이렇게 쓸 거야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미래를 그려보니까 그게 저한테 좀 에너지도 활력이 좀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구체화되는 거. 네, 좀 구체화되고. 저는 문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가 자기 개발서 같은 거 보면요. 그래서 좋아하진 않는데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아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네. 근데 제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관심 있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뭐 뭔가를 이루고 싶은 거를 상상하면은 구체적인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어려워요. 저도 재테크 막 그런 거 책 20살 때부터 많이 봤거든요. 저도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좀 짜고 싶은데 저희 같은 우리 같은 이 생활이 구체적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계획을. 그러다 보니까 좀 놔버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뭔가 만들 수 있는데 그러려면 좀 뻥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미술계에서 일을 만들고 돈을 벌려면 조금 뻥을 쳐야 돼요. 어떤 뻥을 치면 돈이 되죠? 이게 예술이, 내가 하는 활동이 예술이라는 거, 돈 버는 활동인데 네. 이게 마치 나의 예술 활동이라고 뻥치는, 전 제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기성이 없던 작가들이. 사실은 업자인데 네, 사실 업자인데 이게 되게 미술계에 나의 예술을 활동하고 있다는 걸 그런 뻥을 치는데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뻔뻔해야 되고. 그쵸. 뭐 재능이지 그것도. 뭐 재능인데 무슨 그렇게는 또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딜레마인 거죠. 그래요. 좋아요. 이 타이밍에 사실은 저희가 약간의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한 잔 들어가니까 프로그램이고 뭐고 그냥 이렇게 수다 떨면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준비한 거니까 그냥 아쉬우니까 하나만 해볼게요. 뭐냐면 OX 퀴즈 같은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저랑 안성석 작가님이 동시에 O인지 X지를 딱 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OX 카드 같은 건 우리는 없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O예요. X. 자, 오른손 왼손. 이쪽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좋아요. 오. 금방 닦여요. X.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질문. 나는 미술이 내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하나, 둘, 셋. 그쵸. 네, 직업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네. 저도 그러네요. 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직업이 아니고요. 그냥 직업이 아니고 이거 직업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뭐 수요가 있고 뭐 공급이 있고 얘가 일하는 일터도 있고 뭔가 되게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얻는 것도 되게 실질적으로 얻는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밖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 밖에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거 직업이라고 하는 건 좀 뻥인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걸 직업이라고 한다는 거는 조금 말이 되는 상황 말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홈페이지 안에 들어갈 컨텐츠 같은 거 사진 영상 채워놓는 것과 통합으로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돈은 그걸로 벌고 이제 시간이나 뭐 에너지가 남아 있으면 이제 네. 창작에 돈이나 순수 창작에 시간을 투자하고.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안정적으로 아까 뭐 수요 공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창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건데 원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남이 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 내가 그런 거 원해서 같아요. 시작한 일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지만 그 전시를 하면 뭐 포스터 만든 디자이너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좀 부러워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그 행사에 예를 들어서 개인전을 했을 때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용역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오히려 저는 부럽더라고요. 항상 보면서 차라리 그게 부럽을 때가 점점 이제 하긴 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그러니까 작가의 그 전시 참여에 대한 그 돈보다 그런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러니까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내 개인전을 어디서 한다고 했을 때 디자이너 혹은 공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받기도 하고 뭐 이상한 딜레마 같은 거죠. 여러분 사실 지금 이 공간에 저랑 성석 씨 말고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이 일을 기획한 기획자분이 저기서 저희를 그 도끼 눈을 뜨고 이 새끼들 제대로 하고 있나 너무 처묵처묵하고 있지만은 않은가 뭐 이런 거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 한 분 저기 계십니다. 네. 제가 질문하시니까 작가로서 뭔가 이정표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이 존재한다. 있는데 추상적이에요. 그냥 그런 것도 이정표죠. 추상적이에요. 그냥 저는 이거 너무 유치한데 너무 유치하고 사실 중2병 같은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전 멋있는 거 좋아해요. 네, 멋있는 거. 근데 멋있는 게 이제 이게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이제 항상 문제인 건데 어쨌건 내가 생각하기에 멋있는 예술가, 멋있는 창작자 이런 거 되고 싶어요. 그 멋있는 건 뭐냐면 그냥 멋있는 거죠.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몇 그제 작가님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한 분이 있거든요. 이 시대의 순정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시대의 순정남이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저는 동의가 뭔가 되는 게 있어서 약간의 그 불사지르는 게 그런 불사지르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공감을 좀 됐던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삐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근데 저 순정남 아니고 그냥 찐따예요, 찐따. 그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거 그게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영감을 주는 창작자들이나 뭐 꼭 창작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보면 와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감을 준다는 건 뭐냐면 뭔가 이렇게 자극하는 거지 내 정신을. 그런 창작으로 그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그렇죠. 성석 씨는 있어요? 뭔가 작가적인 목적이라든지 이정표라든지. 저도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제가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대로 바로 그냥 만들고 표현하고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눈치 보고 뭔가 이러면 이래도 되나 싶으면 막 뭉치려 드는 거 말고 신경 안 쓰고 신경 안 있죠. 쓰고 사실 이 동네라는 건 미술계인데
어쩔 수 없어요. 다 전문 창작자들이고 시스템 안에서 관계들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신경 쓸 게 무지하게 많거든요. 저희한테 뭐 저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도 신경 써요. 눈치 안 보는 것 같아도 눈치 보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답답하니까 네,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표현하고 창작하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눈치 안 보려면 이거 당장 그만둘 수도 있어야 된다. 그만둘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거 멋있네요. 그래서 그냥 찍고 있으면 똑같으면 안 하면 되지 뭐. 괜찮아요. 이렇게 안 하면 되지 뭐. 네. 그렇게 저 스스로를 이렇게 막 장치를 마련해 두니까 그냥 뭐 안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안 하면 되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단 다 하고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면 너무 고마운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심소미 기획자분이시거든요. 네. 저한테는. 저는 이렇게 막 크게 막 많이 활동도 안 했고 그냥 저 혼자서 그냥 막 했었는데 그분이 저를 제 작업을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전식으로 이렇게 초대해주고 그냥 제가 최선을 다하고 싶게 막 그게 해주고 하니까 이게 그걸 통해서 제가 동기부여도 생기고 위로도 받고 하니까 이게 되게 고마운 어떤 감정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해도 할 수 있게 좀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구나. 해도 네. 나한테 기회가 오는구나. 네. 사실 뭐 제도도 그렇고 기획하시는 분들이나 비평하시는 분들이 창작자한테 줄 수 있는 되게 큰 영향력 혹은 도움 중에 하나가 그런 식의 용기를 주거나 동기부여가 되면 정말 그거는 감사한 거죠. 이 타이밍 이 얘기 하고 싶어요. 네네. 아니 제가 여기 수원에서 작업하잖아요. 네. 진짜 무서운데. 지금까지 큐레이터 한다는 사람 중에서 이 작업 뭔가 저랑 이렇게 만나고 제 작품을 보고 싶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작업실까지 와서 제 작업을 이렇게 본 사람이 거의 손에 세 손가락 안에 꼽아요. 지금까지 10년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말로만 맨날 이렇게 말로만 하고 실제로 뭔가 작품을 보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할애하면서 뭔가 공을 들이거나 아니면 조금 최소한의 시간과 그런 거를 들인 사람을 기획사를 못 봤어요. 많이. 그래서 그게 되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뭔가 되게 쉽게 일하기 쉽게 그냥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그냥 일로서 일로서만 그냥 편의를 효율을 생각해서 했지 진짜로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 작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기까지 지금 수원에 대해서 일하는 거니까 네. 이 수원이라는 곳까지 자기가 이제 시간을 내서 뭔가 온 사람이 정말 손에 꼽아요. 세 손가락 안에 꼽아서 말은 잘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되게 좀 작가들이 사실 뭐 창작하면서 이렇게 큰 거 바라지 않잖아요. 네, 큰 거 바라는 거 아니고 뭐 내가 이거를 해서 뭐 1억 천금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명성이나 뭐 이런 걸 노리는 것도 아니고 내 창작의 과정이나 창작물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깊게 들어와서 봐주는 시선 맞아요. 많이도 필요 없어. 몇 명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끝끝내 못 찾으면 뭐 회의감도 들고 뭐 그만두게 되기도 하고. 정말 그만둘까 정말 많이 생각했거든요. 저한테 뭐 수원에서 정말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여기 작업실 만든 지가 2010년도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 저는 여기 수원에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계속 맨날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게 뭔가 싶은 적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약간의 그 자기 스스로가 어떤 만들어내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게 없어도 그냥 스스로 그냥 믿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얘기해 주면 더 뭔가 위로도 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던 적이 이제 2-3년 전에 딱 한 번 처음으로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저한테는 그게 되게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작가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진정성 이런 말에 대해서 아직 기대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것이 나한테 중요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우스꽝스러운 말이 돼버렸잖아요. 네. 진정성이라는 말이라든지 그게 이제 그런 거 추구하는 게 촌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사실은 그 말을 팔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런 식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인 건데 작가들이 창작의 동기를 얻거나 용기를 얻거나 하는 거는 사실 진정으로 나의 창작에 관심이 있어준 몇 명 그런 건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술이 부족할 것 같아서 더 사왔습니다. 네, 그 소주 2병이랑 화요 1병을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일을 기획하신 큐레이터 분께서 이 인간들 더 먹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술을 조용히 가서 사오셔서 저희는 더 먹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성씨 오니까 갑자기 제가 되게 유튜브 같아요. 이렇게 막 시원하게 송객이 좋은 게스트 보니까 네, 좋은 게스트네요. 그러면 좋은 게스트 온 김에 되게 유튜브 같은 찌질한 질문. 네네. 이번에 OX예요, OX. 네. 나는 내 주변에 어떤 작가가 잘 나가서 질투심을 느낄 때가 있다. 하나, 둘, 셋 할게요. 아직 기다려. 나도 생각해야 돼. 나도 생각해야 돼. 좋아요, 합시다. 하나, 둘, 셋. 있죠. 사람인데. 그럼요. 있구나. 저도 있어요. 네, 있죠. 네. 그죠? 이게? 진짜 얘가? 뭐 미쳤나? 이런 거. 미쳤나? 아 그렇구나. 그게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감정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한 5일 가는 것 같아요. 5일 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다 진단을 하죠. 근데 저는 항상 떨어지면 진단을 하거든요. 뭐 같이 공모를 냈는데 네네네. 누구는 되고 누군 누구는 안 안 됐을 됐을 때 왜 들었을까? 그러면서 분명히 어딘가는 이제 부족한 점이 있어. 이러면서 진단을 하고 하면 되지라고 또 이제 하는 편이죠. 저를 잘 이렇게 하네요. 네, 왜냐면 이제 그게 처음에 한두 번 이제 임팩트가 되게 컸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이제 임팩트도 이제 충격도 점점 이제 약간 완충이 작용이 이제 되고 하면서 맞아요. 원래 를 아시겠지만 작가들이 그렇습니다. 작가들의 특출난 재능 중에 하나가 정신승리예요. 저 욕 많이 하고 혼자 있을 때 욕 많이 해요. 샤워할 때도 막 욕 많이 하면은 왜 무슨 일이야 막 이런다니까요. 그 정도로 혼자 있을 때는 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욕? 그러니까 입을 걷어찰 만한 이불킥 할 만한 일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게 그래도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뭔가 스스로 믿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작업은 스스로 믿고 자긍심으로 하는 거지. 네, 자긍심도 있고 하는데 그게 부정당했을 때 이게 뭔가 이게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자존감도 추락하고 하면서 이제 막 스스로의 되게 혐오가 생기죠. 하면서 그러다가 근데 욕을 하면 좀 풀려요. 샤워하면서 욕하고 하면서 풀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이제 약간 제가 아까 힙합 좋아한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빈첸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빈첸인데 약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가사 중에 나한테 내 스스로 기대치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 상실감은 더 거대해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더 일을 갈면서 더 하는 그런 작가한테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스스로를 이제 기대치를 올리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항상 이제 퇴학당할 뻔하고 막 문제아였는데 이제 저한테 기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좀 기대치를 올리지 않으면 이게 항상 누군가한테 실망만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만드는 사람.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내 스스로 기대치도 올리고 열등감도 갖고 하면서 저를 좀 성장시키는데 좀 원동력을 삼는 것 같아요. 나 기대치를 두 배로 올려 그래야 상실감이 거대해지니까 그래야 사람이 더 초라해지니까 그래야 내가 정말 간절해지니까. 그리고 또 다음 질문. 제가 하는 차례인가요? 이거 작가는 정직해야 된다. OX. 작가는 정직해야 된다. 네. 하나, 둘, 셋.
야 이거 너무 똑같은데. 너무 똑같은데? 아니 작가가 정직해야지 왜 작가가 정직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시대착오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시대착오적이기도 하고 이게 뭐라고 나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여라는 생각도 요즘에 들었어요. 그 미술이라는 되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그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을 겪고 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술이 전부가 되는 건 너무 슬픈 삶인 것 같고 물론 정직하면 좋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위로가 되는 미술을 하면서 위로가 되는 거는 자기 만족밖에 이제 정신승리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거 빼고 없잖아 없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막 삶이 막 이승과 저승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좀 그렇고 주변에 보면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스스로 꼬라박아요. 네. 꼬라박고 힘든 상황들 영리하지 못하고 그런 거 보면 이제 무조건 응원하게 되고 그 사람한테 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케이스들이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힘들어한다고 하면은 저는 되게 설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다양성에 대해서 축구도 같이 하고 축구하는 저는 되게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기쁨과 그런 위로받거나 골을 먹힐 때 위로받거나 뭐 다칠 때 위로받거나 그런 되게 순간순간에 어떤 공감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데 이제 그게 너무 고립돼 있다 보니까 되게 슬픈 결과로 되기도 하고 최근에 또 그 작가님 다니는 학교에서도 전 처음 알았는데 학부생이 막 1년에 3명 자살하고 그런 거 보면서 근데 자살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웠던 건 그 학교를 그 학생들을 지도했던 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책임감이라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뻔뻔하거나 그런 태도 보면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인간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이제 영화 대사 중에 사람은 되지 못해도 괴물은 되지 말자 뭐 그런 대사 좋아하는 대사가 있는데 괴물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괴물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참 되게 복잡한 얘기지만 일단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작가님 말대로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막 생기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악마는 평범함 속에 있어요. 그런 류의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평범한 사람이 움츠러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책임지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은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시민적인 어떤 감성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평범함 속에서는 그 비극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감당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작가들이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여서 어떤 비극적인 장면들을 만드는 거를 보기가 싫어요. 저도 되게 진정성 있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 놀고 있는 거거든요. 놀고 있어요. 놀고 있고 제가 이게 힘들면 이거 안 해요. 이게 나한테 기쁨이 되니까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저희 둘이 떠들고 있는데 이 큰 그림 그리신 기획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기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 자 유혜미 큐레이터입니다. 아니, 얼굴이 나오면 안 되나요? 네.
관심 가져주는 기획자 한두 명만 있어도 엄청나게 힘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혜민님이 중환창작에 엄청난 응원과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사실 그 유튜브를 하고는 있지만 10,000달이 10만 달이 유튜버가 지금 못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신다고 이제 연락을 주셔서 저한테 너무 감사한 기획자분이시고. 아니 저는 수원에 있는 줄 몰랐고 네. 일단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 위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수원에서 수원에 이렇게 기획자. 네, 기획자. 그런데 이게 그것도 저 같은 사람한테 이게 뭔가 이런 자리와 시간을 할애해준 그런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미술 공간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제가 아래 작업실을 지금 돈을 들여서 가진 것도 진짜 없지만 좀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은행에서 3천만 원 대출 받았거든요. 헐! 3천만 원 대출 받아서 공사하고 했어서 좀 진짜 서울에 저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저희 약간 열등감일 수도 있지만 서울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곳, 훨씬 더 이게 그 사람들이 만든 공간보다 더 세련된 공간. 수원에서도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전시와 그런 무드와 그런 거를 이제 실현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되시면 같이 제가 뭐 이렇게 막 진짜 도움을 하나 좀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원이 경기도에서 되게 큰 곳이고 경기도청도 맞아요. 있고 근데 지금 여기가 인계동인데 인계동이라고 하면은 경기도에 가장 큰 유흥가가 있는 곳이거든요. 유흥밖에 없어요. 그런 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타이틀을 붙이면서 되게 막 억지로 힙하게 막 많은 그런 흐름이 있고 모르겠고 저는 이제 막 다 질르는 편이어가지고 일단 저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올해 안에 다 공간을 올해 안에 공간을? 올해 공간 이름은 결정을 SB1이에요. SB1 SB1 무슨 뜻이죠? 샌드박스 1이라고 해가지고 샌드박스는 놀이하는 네 놀이터예요. 네. 놀이터인데 그러니까 놀이터인데도 약간 이렇게 개인적인 놀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작가가 아니라면 뭘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만화가 만화가 다음 생에 꼭 만화가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왜 아시겠지만 치열하게 하잖아요. 네. 저희도 준비하는 거에 대해 치열하게 하는데 그만큼의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좀 후회스러운 것도 있을 때가 있고 돈 때문만이 아니라도 그런 자기가 피드백을 받고 좀 피드백이 항상 좀 그랬어요. 맞아요. 피드백 네. 진짜 부러워요. 피드백 댓글 눈가가 촉촉해져요. 댓글 보면은 너무 좋겠다. 이 작가는 너무 좋겠다. 이제 이런 대중들한테 이런 피드백을 받다니 너무 좋겠다 하면서 너무 부러워서 눈물이 촉촉히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그래도 그런 응원 받으면서 하는 건 좋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오늘 인터뷰를 제가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얻는 게 뭐지?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 프로페셔널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얻는 게 뭐지? 생각했을 때 제가 얻는 건 제가 두 분이 하는 일에 충실하게 솔직하게 했을 때 이제 작가님과 큐레이터님께서 제가 솔직한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저한테 솔직한 제가 한 만큼의 솔직한 피드백과 얘기와 그런 것들을 기대했었고 이 영상이 어딘가에 떠돌고 제 흑역사로 자리 잡을지 모르지만 제가 잘 포장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제가 기대하는 건 그런 작가님과 혜미 큐레이터님과의 그런 솔직한 그런 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마무리 같은 대사를 해주셔서 그래요. 그러면 그런 류의 솔직한 관계는 카메라를 끄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중간창작 오늘은 백스테이지입니다. 작업 얘기 안 하고 적당히 수다 떨었어요. 안성석 작가님 귀한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구겠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 더 마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또 보려고? 어디선가 또 뵈야죠. 이 과정에 남는 게 있길 바랄 뿐이지
하루하루 조금씩 움직일 뿐이고 너와 내가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너와 내가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